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주제, 공통 문화 하다가 아리랑을 떠올렸거든요. 과연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노래는 역시 아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대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리랑마저도 분단 이후에 남북한 간에 많이 달라져 버렸고 더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랑이 사실 우리 한민족의 문화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리랑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아리랑 부르나 보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계신 한민족 분들한테 아리랑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을 네네. 아리랑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이제 이 아리랑이 뭐 보통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네.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으로 변한 것은 네. 1926년 이후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랑의 위상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경우. 네네. 북한에서 2010년 이후에 아리랑 민족이라는 말까지 만들었거든요. 아리랑 민족? 네. 네네네네. 김일성 민족, 아리랑 민족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아리랑에 대한 그 의미, 가치 네네. 부여는 네.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네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 민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네네. 북한에서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네네. 이제 아리랑을 우리의 민족 유산으로 정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세상으로도 그 아리랑을 통해서 남북이 이게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들의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26년에 촬영하기 시작해서 1927년부터 32년까지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서 상영이 됐고 그 당시에 네. 이제 흥행 1위를 하던 네. 굉장히 핫한 영화인데 우리 지금으로 치면 천만 영화 같은 존재죠. 오.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계기로 이제 민요 아리랑도 다시 이제 불리게 되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도 가지고 있고 경제 구조도 다르고요.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가 다르니까 당연히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감수성도 변하게 됩니다. 이 73년의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남과 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감수성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 이전의 한민족의 노래가 이제 북한에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가사에서는 정치적 노랫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치적 노랫말이고 북한에서 봤을 때는 사회주의 조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치적 노랫말로 바뀌고 표현 방식은 우리가 민요 가수들이 쓰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 과거에 민요를 부르셨던 전문가들이 쓰지 않은 네. 새롭게 개발된 민속 창법으로 아이고. 부르도록 강요하게 되고 그것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제목을 아리랑과 동상이몽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네네. 네. 우리는 아리랑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적 서름, 일제에 대한 한거, 막 안타까움, 보고 싶은 우리 가족, 뭐 이런 식의 그 사오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의 항일혁명으로 굳어져요. 우리 아까 가사 보셨죠? 백두산.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백두산 미령 비석이에요. 위대한 수령 백두산 미령 백두산이 북한의 항일혁명의 근거지였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네. 또한 사진 하나는요.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제 걔네들 표현으로는 글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혁명의 혁명의 성산 성산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것은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네, 우리는 2012년에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네. 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리랑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다 아리랑 민요라고 인지를 한 겁니다. 네.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민요 아리랑이라고 해서 2014년에 등재가 됐어요. 2012년에 우리가 등재한 걸 보고 네. 아마 이제 자극을 받아서 2014년에 북한에서 등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북에 이제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물리적인 통합은 참 뭐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 사이의 감성의 통합, 이런 감수성의 통합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맨날 티격태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 먼저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그동안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북한의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00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노래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니야? 북한 책 이거 보면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걸 보고 홀릴 수 있지만 지금은 홀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뭐 공개된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우습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가지지 않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남북한의 아리랑뿐만 아니라 노래, 더 나아가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틀려가 아니라 다르다. 달라. 틀린 거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인정해요. 같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문화를 좀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감성의 통합으로 나아가지 않는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감성의 통합 과정으로 갈 수 있고 뭐 한 예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북한 동영상을 많이 보고 했더니 이제는 친근하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가, 익숙해지고 친근하다, 뭐 낯설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 컨텐츠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 동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랑부터 다시라는 제목을 넣었는데요. 유네스코에 이제 독자적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이제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요. 2019년에 씨름이 남북한 공동 등재로 들어간 콘텐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다시 공동 등재하도록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네. 네. 분단 이전에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민족의 공유했던 문화를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남북을 넘어서 코리안의 노래로 제중 조선인이던 제중 조선족이던 제일 조선인이던 해 미주의 한인들이건 이렇게 모두 다 코리안으로 묶을 수 있는 그 컨텐츠로 아리랑이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